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나스닥하고 S&P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다우지수는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지금 이란하고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S&P 500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코스피 플러스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마이너스 0.13%, 나스닥 플러스 0.2%, S&P 500 플러스 0.12%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제한에 대해서 고위 참모들과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고 전쟁이 종식될 경우 해협을 재개방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핵협상은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핵협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때린 이유가 없어. 때린 이유가 핵을 파괴하려고 때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란의 요구 조건대로 이렇게 미뤄진다면 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듣는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이 이란의 제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사이인 제르드 큐스너와 특사 위트코프가 파키스탄에서 이란 쪽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었던 계획을 취소했고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협을 개방하자는 이란의 제안에 대해서 안 되죠. 핵 협상이 농축우라늄을 다 미국으로 가져오고 그걸 영구 폐쇄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 미친 짓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이란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주식시장을 급등시키고 있다. 달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간밤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경신했습니다. 이란 평화회담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메타의 20억 달러 규모의 마누스 AI 인수 계약 철회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더 이상 이란의 그 압박은 시장에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증시는 그래요. 새로운 이슈, 예기치 못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이미 예견된 상황에 대해서 충격은 작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란의 저런 행동들은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죠. 유가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유가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수입해다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석유 생산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이르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순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은 이란 석유 산업이 석유 저장 용량이 고갈되어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는 생산 중단 시점에 직면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다. 생산을 해야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출을 못하면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란 경제에서 매우 심각한 변화가 될 것이다. 유정을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고 영구적인 피해 발생 위험도 있다. 백악관 논리는 이란 경제가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면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수 있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은 강경파가 완전히 장악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고 협상팀도 혁명수비대에서 보낸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어요. 협상팀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지.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 어차피 이제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뭐 상관하지 않아요. 독재자들은 대표적으로 그렇죠.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따지지 않습니다. 차베스도 그렇고 여러 독재자들이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제한과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행보를 관망하는 가운데 유가가 소폭 상승했다. 유가가 2%대 상승을 했어요.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과 향후 시장 전망은 복잡해진 거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옛날에 뭐 저런 그림이 있었어요. 목에 길쭉한 학이 주둥이로 개구리를 물었어. 개구리를 물었는데 개구리는 소나기로 학의 모가지를 꽉 잡고 있는 뭐 이런 그림이 한때 유행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경우지. 누구든지 놓으면 죽는 거야. 서로 놓으면 죽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진퇴양난인 겁니다. 양쪽 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우라늄을 포기하면 지금까지 폭격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혁명수비대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 협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서요? 강경파는 설 자리가 없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마지막까지는 못 쓸어버리나 봐요.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는 싹 못 없애나 봅니다. 뭐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의 엄청난 내분의 혼란을 이유로 엄청난 혼란이 아닌 것 같아. 강경파가 이미 장악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대 있죠. 시위대라든지 이란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스파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사형시키고 있어. 사형. 시위를 주도한 사람도 사형시키고 스파이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막 사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난 피바람이 불고 있고, 근데 모든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이란은 막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강경파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하듯이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일요일 잠시 이슬람아바드를 방문했다가 다시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국을 해서 푸틴을 만났어요. 푸틴을 만나서 뒤에 배경으로 러시아를 짊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꽃놀이패야. 이 전쟁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왜 그래요? 러시아산 원유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거든 지금.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니까 러시아산 원유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요거를 제재를 해서 못 팔게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걸 허용했잖아. 팔 수 있도록 허용했잖아. 유가가 너무 올라갈 걸 염려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꽃놀이패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란을 지지해요. 이란 보고 너들 항복하지 말라고. 너들은 잘할 수 있어. 끝까지 버틸 수 있어. 이러고 있는 판입니다, 지금. 어쨌든 브렌트유 6월물은 1% 상승해서 106.55달러. WTI 6월물은 0.88% 상승해서 95.23달러. 이러고 나서 이제 이건 전날 것 같고 하루 더 올랐어요. 한 번 더. 퀀텀 스트래티지의 데이비드 로슈는 유조선들이 멕시코만과 홍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중단하면서 세계 경제가 3%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새로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라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에너지 위기와 지정학적 혼란에 장기적인 영향을 가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충격이 커지면 증시는 폭락할 수 있어요. 폭락. 증시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염려를 두고 증시를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거는 무신경한 거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반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제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면 세계 경제가 침체가 올 거거든. 그거는 이제 3, 4개월 지나면, 한 3개월 이상 지나면 경제 상황에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반응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증시는 크게 조정을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죠. 오늘 이제 FOMC가 열리는데 이번엔 99% 동결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연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기준금리는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케빈 워시 재무장관에게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케빈 워시 재무장관이 아니죠. 파월 연준의장 후보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성장 둔화가 맞물려 정책 위반자들이 신중을 기해할 배경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달리오는 CNBC에서 머니무비스에서 우리는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야.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경기가 침체면 물가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되고, 경기 침체니까 인상할 수도 없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하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것도 금리도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오늘 코스피 플러스 0.94, 13시 43분 현재 1.0% 정도 되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50, 13시 43분 현재 마이너스 0.44%. 코스닥은 소폭 하락, 코스피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환율은 이제 1473원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89%, SK하이닉스가 플러스 1.7% 정도 되는데,
외국인 지금 순매도 중입니다. 특히 코스닥을 대량으로 팔고 있네요. 4,800억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상황은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13시 44분 현재 코스피 플러스 1.02%, 코스닥 마이너스 0.42%, 삼성전자 마이너스 0.67%, SK하이닉스 플러스 1.7%. 업종별로는 건설주가 강세예요. 건설주. GS건설 6%, 삼성엔지니어링 5%, 자동차월도 강세입니다. 금융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철강주 강세. 우리는 이제 넥스틸 사서 분할익절도 했어요. 그죠? 풍력 태양광 관련주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근데 요건 힘이 좀 딸리고 있네. 2차전지 관련주 강세. 우리 삼성 SDI 갖고 있는데 SDI 플러스 6.46% 급등주입니다. 반면에 이제 항공주 약세, 유가가 상승하니까요. 반도체가 약세야. 반도체. 통신 약세, 그 다음에 원자력 약세, 우주항공 약세, 방산주 약세. 물론 이제 오늘은 약세지만 2차전지 관련주, 전력, 건설, 원자력, 조선, 로봇주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업종에 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를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하루빨리 호르무즈 사태가 좀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장기 지연되고 있어서 점점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유가 시대가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